휴대용하고 녹중. 오늘은 모시기 힘든 분을 이쪽 디타까지 모셔왔습니다.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신정호 CTO님을 모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말씀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신정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넷에서 AI 음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고인이 된 유명 가수분들을 그때 뭐 봤을 땐 저희 이제 저게 홀로그램인가? 뭐 이러면서 봤죠. 작년에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그 나빌레라 그게 발레였잖아요. 네. 그걸 뭐 누가 봐도 저걸 박인환 선생님 할 수는 없다. 네. 근데도 기가 막히게 그것도 다 여기서 손 보신 거라면서. 제가 아직 그런 케이스 못 봤는데 그런 4K 화질에 페이스 스왑을 이용해서 얼굴을 변환한 것이 이제 방송용 퀄리티로 나갔던 케이스는 사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영화 말고. 그냥 유튜브나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화질하고는 사실 그 굉장히 게임이 안 되지. 다르거든요. 네. 그 AI 음악 프로젝트도 기획 자체는 엠넷에서 했고.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기획력은 없어요. 예. 네, 기획력은 없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니까 그 ENM하고 저희 회사하고 계속 이런 기술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드라마나 다른 어떤 멘토 쪽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내용 달라 뭐 이런 기술 교류를 좀 자주 하죠. 그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하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결국은 그 출연자에 해당되는 기초 어떤 뭐 이런 것들 찍어서 네, 섀도우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거가 나중에 연출하고 싶은 그림에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인 거다라고 생각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재현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터틀맨 나왔을 때랑 이때랑 좀 약간 다른 기술 아닌가요?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스왑하는 기술은 사실 동일한 거고요. 터틀맨의 외형이 비슷한 어떤 섀도우 모델을 네, 섭외를 해서 그분을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얼굴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얼굴만 터틀맨의 과거의 영상들에서 그 얼굴의 피처 특징들을 뽑아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든 얼굴 모델을 섀도우 모델의 얼굴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근데 네. 터틀맨은 약간 예전에 들어가셔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수작업이 많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AI는 앞단에서 모델링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은 매우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라벨링. 그렇지. 라벨링이라고 하는. 신입사원 입사 OT 할 때 나왔던 것도 뭐 아주 네. 그냥 기사에 크게 나왔던데 버추얼 휴먼.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섀도우가 있고 네. 그럼 여기 그 버추얼 이 얼굴은 네.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만든 기술, 페이스 제너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의 얼굴들을 촬영해 놓고 그 여러 명의 얼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얼굴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 기본 모델을 몇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섀도우 모델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섀도우 모델보다는 실제로 그 과정 운영을 하는 실제 그분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저는 이 얼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얼굴 하나를 A를 골라. 그럼 그 A의 얼굴이 이제 얼굴에 씌워지는 거죠. 스와핑이 되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패스 제너레이션 기술이 먼저 들어가고 스와핑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라이브로 얼굴이 바뀌는 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거의 핵심은 사실은 얼굴 변환에 어떤 대단한 추가적인 기술이 들어갈 때보다는 사실은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그러겠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고 뭐 특허도 지금 별도의 망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정도로 할 거면은 그런 대단히 돈이 안 큰 공사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속도로도
그거가 구현 가능할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얼굴이 변환되는 속도와 그러니까 입이 말했을 때 보이스가 전달되는 요 시간 타임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어색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밀스러운 부분을 좀 처리를 했죠. 특허를 준비 중이시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본 거는 거의 사례가 없고. 저희가 업계에서는 아마 제일 처음으로 하지 않았었나? 국내에서는? 예. 아무튼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나 궁금해. 그 OT를 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술이 되게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뭐 IT 회사, 기술 회사니까 개발자들, 즉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라이브 얼굴 변환하는 기술을 우리가 직접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이 친구들이 신입사원 지원자들이 시대 올리나톡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을 가진 회사구나. 호감을 갖게 그렇죠. 만드는구나. 예, 기술에 있어서 좀 선진성 그리고 이제 보편화된 기술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애질리티도 가진 회사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기술을 빨리 접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친화적인 문화에 매료가 됐다라는 답변을 종종 하더라고요. 요새 왜 또 ESG가 유행인데 ESG 형태로 또 요거 활용한 것도 또 화제가 좀 됐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보이스 클로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클로닝이란 말을 조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 클로닝? 복제죠, 복제. 예, 목소리를 복제를 해서 보이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에 스크립트만 넣으면 한 번도 발화하지 않은 그 스크립트를 그 모델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왜 가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저희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이 기술은. 근데 ESG라고 하면 뭔가 이거를 무료로 풀었다든가 뭐 이런 걸 하신 건가요? 이 기술을 적용한 곳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해설에 적용했다는 점. 그러면은 이번에 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미도님이시고요. 수리생. 네, 스리생 전미도님께서 재능 기부를 하신 것이고요. 전미도님이 여러 문장을 읽으시고 그 읽으신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보이스 모델을 만들고 만든 보이스 모델에 스크립트를 쳐서 방송 해설을 이제 여러 회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은 요거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해설 방송 계속? 지금 벌써 3번째 드라마를 드라마에 지금 뭐죠 드라마가? 환혼. 지금 작은 아씨들 가장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혜수님 나오신 슈룹. AI로 뭐 인공지능 배우를 구현했다. 이게 그 공연 무용 공연 그거 관련된 거죠? 네. 배우를 구현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이경호 무용단이라는 현대무용 하시는 분. 네, 현대무용 감독님이신데 이경호 무용단의 단원들과 그리고 현대 작가인 마리킴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말을 하게 하면서 현대무용하는 그 공연장에 큰 여러 가지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여러 장면에 활용을 했고 현대무용 그리고 아트 그리고 저희 AI 기술 여기 이렇게 3자 콜라보를 했었던 최근에 10월달에 있었던 공연이었고 요거에 이제 또 보이스를 목소리를 많이 아시는 배우이신 이제 손수 선생님께서 아이고야. 직접 저희 보이스 모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엠넷 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고인의 지인이나 팬들은 되게 좋아했지만 또 한편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썼어요. 뭐 고인이 이걸 원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논란이랄까요? 뭐 생각할 거리를 던지죠.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지휘하시고 또 예를 들면 진짜 그 가족들이 좋아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것도 같이 양쪽을 다 보신 거잖아요. 그때 느낌이 여러 가지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조심스러운가? 아니요, 뭐 그렇지 그렇진 않고요. 않고요. 이게 관점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맞아, 관점이 맞아, 있는 거고 맞아. 제가 다른 어떤 집단의 관점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개인적인 관점은 사실 기사는 평화적이고 단조로운 기사는 아니겠죠. 눈에 잘 안 띄죠. 자극적이고 이슈를 제기하는 기사가 잘 읽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왜곡되거나 일부러 과장하거나 그러진 그런 건 아니었죠. 않았겠지만 이제 어떤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의견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아마 기사가 좀 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보시면 눈물이 정말 나요. 그냥 나더라고.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내 아들이 재연돼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우는 그걸 보는데 거기다 대고 야 딥페이크 만든 기술이 저게 뭐 윤리적이야 아니야?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술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우리 부캐들, 아바타들, 그건으로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있고, 지치우님이 밖에서 분명히 공학도 컴공과 출신인데 강연은 거의 뭐 맨날 저기 그 철학과 출신인 것처럼 하시잖아요. 메타사피엔스 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매번 용어도 재밌는 걸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메타사피엔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사는 신인류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메타사피엔스라고 했던 거 되게 독특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예, 메타사피엔스라는 용어는 제가 작년에 AI 서밋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새롭게 만들었었던 용어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용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용어고. 그때 충격이었어. 그 멘트. 너무 세가지고. 보통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하는. 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진화. 공진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같이 진화한다는 얘기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그 세상에 사는 존재를 저는 이제 메타사피엔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부캐죠. 부캐죠. 네, 네. 부캐. 부캐를 이제 메타버스 상에 있는 존재를 이제 메타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호모사피엔스와 이제 메타사피엔스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했었죠. 잘 졌다고 했어.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메타사피엔스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은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반대로 이제 메타사피엔스는 그 존재의 호모사피엔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호모사피엔스를 흉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인간 로봇을 들고 나와긴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존재가 없는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지능을 넣는다 한들, 소위 말하는 AI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건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그렇죠. 아니죠. 네. 그것도 말하자면 신인류가 되겠죠. 신인류가.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되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어디서 철학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인간을 동물과 그러니까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행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메타사피엔스 비트로 이루어진 이 존재는 이제 행복감이라는 거를 느낀다고 생각할 수 없죠. 스스로는 네, 그 스스로는. 자체로는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부캐를 통해서 부캐가 인기를 얻고 하는 걸 보면 또 이제
실제 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기분이 좋겠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메타사피엔스라는 거를 제가 주장했었던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너레이션 기술, 페이스 제너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언젠가는 그 언젠가라는 게 계속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에서도 거기에 있는 캐릭터는 사실 그 존재는 손본 얼굴이죠. 그렇죠. 나를 온전하게 다 프로젝션 한다기보다는 나의 좋은 면, 어떤 그렇죠. 특징적인 좋은 면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키도 커지고. 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나의 그렇기도 하죠. 일부이죠. 그렇기도 예, 하죠. 일부니까. 그렇기도 하죠. 일부이고 조금은 과장된 예, 부분, 그렇죠. 좋게 포장된. 예. 근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정말 일반화되고 전 인류가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금방 올 것 생각하고요. 같아요, 저도. 분명히 오는데 그 안에서 활동할 때 내 얼굴로 활동을 하진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해. 그럼 굳이 거기 있는 얼굴이 이 얼굴일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서로 기분 좋은 얼굴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그 가상 공간에서 그렇지, 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어떤 분홍색이었다면 그 안에서는 초록색으로 살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있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그럴 때 저희가 만든 요 기술이 쉽게 그냥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처럼 그냥 캐릭터 기반의 얼굴이 아니라 실사와 흡사한 실제 사람과 같은 자기만의 부캐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저희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신정호 CTO가 원빈이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이런 셈이죠. 컨셉인 거죠. 혹은 네. 제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성이 될 그건 수도 있는 별로네요. 회사하고 싶지 않고. 별로네요. 네.